돌아왔습니다. 오! 네, 지난번에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너무 경건하고 진지한 자세로 정말 분노를 표현하느라 좀 점잖게 방송을 했는데요. 예, 오늘은 좀 우리 그동안 화나는 것도 좀 화풀이도 좀 하고 막말도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의기투합해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기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 오두방정을 떨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최악의 정권과 맞서서 싸우는 이 전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민희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복장이 좀 의관 정제를 안 해서 왜 좋은데요? 왜요? 예. 이게 투사 지금, 같아요. 제가 4월의 봄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투사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잠실 환승센터에 호평 평내 화도 수동 화도 가는 그 엠버스 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사하고 오느라고. 엠버스 예. 네. 그래서 오늘 명함을 1000장 이상 뿌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지 못했지만 어쩐지 막 싸우다 온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아, 너무 멋있어요. 약간 스키장 온 분위기. 저런 옷 스키장이 많아요. 저 민주당 이런 거만 없으면 진짜 스키장에 온 젊은 언니. 있습니다. 스키장에 온 패셔니스트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사실 최민희 의원님은 명함 1000장 뿌리셨다 그러니까 또 아픈 추억이 생각나네요. 좀 이따 말씀. 근데 이건 아주 합법적으로 그렇죠. 잘 뿌렸습니다. 예전에 명함 뿌렸다고 어이없이 참내원 그렇게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이 최민희 패셔니스트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최민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주시고요. 자, 또 두 번째 요즘 아주 그냥 이분만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싸우는 제대로 싸우는 여자 전현희. 물론 뭐 우리 멤버들 다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지만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전 국민권익위원장. 예. 네. 말씀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든 투사, 키운 투사죠. 승리를 부르는 이름 전현희. 네, 드디어 우리 또 민주당에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사건 대책위원장 이번에 맡아서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드디어 이제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맞아요. 있어요. 열심히 해야죠 뭐. 네. 이거 가지고 열심히 안 하면 네, 비정상이죠. 그렇죠.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지금 출판 기념회 하셨고요. 네. 1월 7일 날 하셨죠. 네, 7일 날 했습니다. 그날 어떠셨습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안 오셔가지고 슬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예. 아닙니다. 아픈 예.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쨌든 예. 그날은 참 많은 분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시는 좋은 날이었어요. 길일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날 또 서설이 오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가분한 사랑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게다가 뭐 제가 출판 기념회 하셨다는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종로에 네. 종로에 딱 깃발 꽂겠다.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이번에 이제 적격심사 신청이 금요일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역을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또 주민들을 만나고 또 도전을 하고 싶었던 지역인 종로에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최민희 의원님 멋지게 이렇게 네. 명함 1000장 나눠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럽고요. 저도 이제 조만간 종로에서 주민들 뵙고 명함 1000장 이상 열심히 또 나눠드리고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종로에 지금 현직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분은 안 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공산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곽상원 변호사가 거기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긴 해요. 어떻게 각오는 어떻게 돼 있으세요? 일단 제가 출마할 지역을 이렇게 이제 좀 손을 꼽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미 모든 지역이 다 거의 대부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떤 지역은 뭐 한 9분이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는 이런 지역도 있고요. 민주당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지세가 높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우에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특히 대부분 현역 의원들께서 다 지역을 지키고 계시고요. 그런 점도 있고 근데 이제 종로는 그런 것보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총선에 이제 도전하는 의미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기 때문에 종로라는 정치 1번지라는 종로라는 곳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철퇴를 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장 이제 출마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종로가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정권의 돌격대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그 감사원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데모도 많이 하고 시위도 많이 했는데 이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그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것도 이제 제 총선의 주요 도전 이런 이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의미까지 담아서 종로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종로 괜찮은 선택지입니까?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계속 만류해 왔죠. 그냥 솔직히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이가 거긴 없네.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저는 네.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정말 그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꿋꿋하게 맞서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탄압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엄청 불안한 수사 그리고 그럼요. 막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셨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이 나서야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건 100% 인정. 예.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이 어디든 네. 의미 있는 곳에 전략 공천도 줘야 된다고 제가 늘 네. 주장을 사실 해요. 우리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종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곽상원 변호사가 거기에 몇 년 전에 가서 꾸준히 털을 닦아서 그리고 닦아왔는데 그 지역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성이 있는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노무현 네. 대통령이 1선하고 반선을 더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사위로서. 사위로서 노무현 정신을 지켜 나갈 준비도 되어 있고 그래서 뭐 거기도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경쟁하게 되면 경선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공정한 시스템으로 경선하면 되고 또 당에서 소중한 자산 2명을 다 살려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당의 전략적인 판단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을 다 응원하면서 네. 저는 안 그래도 두 분 다 네. 국회에서 뵙고 싶고 저도 꼭 열심히 해서 들어가서 일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좀 전에. 네. 그 곽상원 변호사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사회 활동이나 이 공익적 활동 많이 하신 변호사 중에 한 분이거든요. 두 분 다 변호사란 말이에요. 우리 전 의원님도 변호사이시고. 그럼 나는 아깝다. 둘이 경선에서 한 명을 떨어뜨린다?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 솔직히 제가 해가지고 네.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략공천으로 가시면 되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살짝 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제가 뭐 그동안 강남에 이제 제가 도전할 때도 네. 당에서 제가 아깝다 거기 나가면 아깝다 무조건 그러죠. 떨어질 텐데 그래서 보다 당선이 가능하거나 쉬운 지역으로 전략 공천을 주겠다 그런 제안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명분과 이 당에 대한 기여와 또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곳으로 이제 제가 당시 강남에 도전을 했고요. 그때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도 괜찮지만 그런 죄송합니다.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지역주의, 계급주의를 깨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했고요. 그래서 저는 특권이나 반칙 뭐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건 노무현 정신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특권, 반칙 뭐 이런 것은 바라지 않고요. 특혜를 바라지도 않고 뭐 전략 공천으로 제가 당선되기 쉬운 곳으로
뭐 당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 이런 건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그런 배려는 뭐 다른 분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아, 저는 그렇군요. 뭐 지더라도 그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이런 경쟁을 해서 뭐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그 정치의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 아니 여기 그러셨군요. 댓글 보면 댓글에- 댓글이 엄청 많아요. 댓글에 의견이 나경원 지역구로 나경원 가지. 지역구로 가라. 아니 심지어 남양주시로 가라는데 저하고 붙으라는 겁니까 지금? 그건 너무하시고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 전 의원 지역구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바꿀 총선에 수도 있는 출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아, 그렇죠. 그래서 총선에서 그런 제가 상징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다 그런 각오로 제가 총선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나경원 의원이라고 붙는다고 그런 의미 있는 사실상 좀 그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남에 도전할 때는 지역주의, 계급주의에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겠다는 의미로 강남에 도전을 했었고요. 아. 이번에 총선에 임하는 저희 각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가 선택을 한 거고요. 좀 제가 그래서 만약에 뭐 경선을 하게 된다든지 이래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깨끗이 포기하고 또 다른 길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조응천 의원이 맨날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라디오에도 맨날 나와. 그러면 제가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 조금 들었다고 느껴지면 전화를 해서 반론하겠다고 나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곽상원 변호사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는데 곽상원 변호사는 방송을 잘 못하니까 제가 그 곽상원 변호사도 똑같이 노무현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과 정면 도전해서 심판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딱 핵심이 뭐냐면 두 분 다 국회 가셔야 돼요. 근데 남양주시로 가시라는 분은 제가 지금 한 맺혔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남양주시 좋아요 이런 분 남양주시 한 분 있었는데 뭐 지금 이게 재밌나 봐요 이분들이 너무 댓글이 많아. 식끝장년인데 원래 되게 대범하신 분인데 저 대범한데 제가 그 맹자가 얘기했잖아요. 네. 소인배는 아주 작은 이해관계 얼굴이 붉어진다. 지금 이제 얼굴이 붉어졌나요? 네, 안 붉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남양주시 네 있으신 분은 제가 좀 알겠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다 국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지자들의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자, 지금 소갈딱지가 조금 좀 드러난 소인배까지 본인 스스로 막 얘기하신 우리 최민희 의원님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후원 계좌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동행하는 저는 최민희입니다. 야, 사진 너무 잘 찍었다. 누가 찍은 거예요? 나도 좀 알려줘요. 알려드릴게요. 네, 자 후원 계좌 이게 지금 국민은행이네요. 437201 하나 아니지 437201-04-350-412 좀 어렵네. 43701 이거 외워요? 외워서 보통 나 외우려 그랬어. 저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막 외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뭐만 보면 딱 제가 스스로 체면을 걸어요. 난 이거 한번 보면 다 외운다. 그래가지고 딱 머리에 막 찍히는 느낌이 좀 나는데 어쨌든 이건 못 외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민희 의원님을 응원하시는 분 아까 특히 그 남양주시 좋아요 하신 분 여기다가 상징적으로 후원해 주시면은 우리 또 최민희 의원님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이고요. 후원 계좌는 43720-04-350-412 그렇습니다. 최민희 후원회. 최민희 의원님이 스스로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선거 초기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요. 엄청 사무실도 들더라고. 구해야 되고 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도 뭐 만들고 이제 구입하고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사실 뭐 이제 넉넉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쪼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지금 초기에 정말 이 후원이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 지금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이재명 당대표 테러 대책 특위에서 가짜뉴스 척결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라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 좀 많은 관심과 응원 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훈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자, 게다가 7개월 7일 동안 방송 출연을 못해서 그렇죠. 벌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최민희 의원님이 또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근데 이거 얼마까지 뭐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10만 원 이제 후원하시면 이건 전액 세액공제 되고요. 네. 그리고 뭐 50만 원 하면 몇 프로 세액공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500만 원까지 예,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1인당 500만 원까지. 와.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전현희 의원님은 어떻게 할까요? 없네. 아, 제가 그냥 괜찮습니까?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 마이너스 동작 쓰고 있고요. 어머나. 저도 벌이가 없는 지 한창 됐는데 일단 뭐 옛날에 변호사 할 때는 좀 벌었죠. 근데 변호사 안 한 지 지금 몇십 년 그러니까 됐잖아요. 제가 참 남는 장사가 아니다. 왜 이렇게 미치는 장사를 하는가. 그 네. 당시에 치과 의사 해가지고 돈 엄청 벌 수 있었는데 왜 쓸데없이 사법고시 와가지고 예? 변호사 되고 또 그때도 변호사 저보다 선배시니까 돈 왕창 벌 수 있었는데 그때 쓸데없이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가? 쓸데없이 국회 네. 들어왔어요. 왜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또 저는 후원 계좌도 아직 열지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 대신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 네. 마음 듬뿍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진 않았지만 우리 또 예쁜 김현 의원님 지금 왜 안 오셨죠? 아, 지금 이 시간에 추미애 대표 북콘서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부천 거기가 어디 장아리, 안산에서? 안산에서. 안산에서. 전 예전에 부천에서 해가지고 제가 부천 입에 붙어버렸네요. 네. 추미애 전 장관님 북콘서트 잘 돼야 되고요. 장하리 정말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울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잔뜩 있는 거야. 지금 대통령만 우리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보이셨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데 법무부에 가보면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2,000명이 있어. 2,000명이. 어떻게 할 거야? 그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래갖고 징계까지 나게 했는데 2개월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네. 그 징계위원회에서도요. 진짜 그분 올려놨더니 그분이 이따 배신해가지고 막판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이 2,000명 있다 그러니까 확 와요. 너무 제가 놀랬죠. 깜짝 놀랐어요. 네. 검사가 2,000명이 넘어요. 아. 근데 그중에 좀 착한 검사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빼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검사가 엄청 많습니다. 2,000명은 좀 과장이고 최소한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인데 어쨌든 제가 장하리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왜 그때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 사람을 끝까지 몰고 지켜주지 않고 했을까? 좀 솔직히 저는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우리가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북콘서트를 지금 또 우리의 의리녀 김현 전 의원님께서 같이 또 가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김현 의원님 후원의 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힘주어 2번 외쳐 부릅니다. 농협 계좌고요. 301-0339-8551-81. 아이고 이것도 어렵네. 3자가 많이 들어가고 8자가 많이 들어가네. 301-0339-8551-81. 너무 어려워요 진짜. 게다가 하지 마세요. 아니 게다가 김현 의원님에게 사진이 왜 이렇게 조그매요? 아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정말. 가운데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까 최민희 의원님 거랑 비교해봐.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 의원님. 김현 의원님도 힘든 사람이에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내가 보기에는 안 힘든 사람이 없네. 참네요. 근데 네. 저는 진짜 김현 의원이 민주당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유가 필요해요. 뭐냐면 네. 하나만 얘기해도 되나요? 2개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 중앙일보가 우리 이따 자세히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중앙일보가 네.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당한 날이죠. 네. 네. 근데 민주당원이라더라라는 기사를 냈잖아요. 네. 제일 처음 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이 제목 내용을 보니까 제목으로 그걸 뽑을 기사가 아니에요. 저의 관점에서 기자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해낸 게 김현 의원이에요. 그 해당 기자한테 뭐 여럿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거 뭐 김현만에 그러니까 사실 김현 의원은 미션이 떨어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당을 끝까지 위해서 해내요?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끝까지 해내는 과정에서 화도 낼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읍소도 할 수 있고 다 하겠죠. 그래요? 네, 애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기는 화만 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김현 의원이 화만 내서 미션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득도 할 테고 네. 때로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애걸이라고 하는 것도 할 테고 막 논리로서 싸울 것 같거든요.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뭘로요? 그 제목이 이제 흐리멍텅한 거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게 네, 바꿨어요. 네. 전혀 민주당하고는 상관없는. 네. 그래서 사실 언론에다가 대고 기자한테 전화 걸어서 자기 기사도 아닌데 당의 기사를 바꾸기 위해서 그럴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적당히 하고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현 의원은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엔 좀 여성들이 좀 정말 딱 부러지게 일할 여성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계신 세 분은 뭐 저 빼고 그 김현 의원님까지 세 분은 갑자기 이상해졌네. 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꼭 필요한 인재예요.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 많이 알지만은 이 세 분처럼 일 잘하고 확실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여자들이 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사실 솔직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할 말을 하고 타협을 잘 안 하니까 사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타협도 잘해요. 또 생각보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 얼굴 보세요. 저분은요 맨날 자기가 제일로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정말 김현 의원, 저는 사실 전현희 의원님하고는 그런 관계를 제가 볼 기회가 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죄송합니다. 근데 김현 의원님하고 우리 그 최민희 의원님은 두 분 다 정말 여성스러운 이 매력이 속에 탁탁 숨겨져 있는 그런 분들인데 저는 여성 남성을 가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 한번 가까이서 한번 만나보시면 정말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따뜻하고 정말 정도를 걷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어떤 분이 지금 후원 계좌 사진 너무 제가 조그맣게 나왔다 그랬더니 키가 작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또 세상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실드를 쳐주고 하여튼간 부럽습니다. 예, 자, 세 분 모두들 이번에 꼭 승리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얘기할 것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사건. 정말 무서워요.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잖아요.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가서 변호를 하고 인터뷰를 한 게 기사에 나왔어요. 아시죠? 그 변호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이 사람이 날 선임해도 절대 사임할 거다. 나는 이 사람은 떨지도 않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확신범이더라.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변호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 정말 초유의 엄청난 저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살인 미수 정치 테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사실은 조금만 이 칼것이 비껴나갔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었던 진짜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고 그런 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래도 생명에 지장은 없이 뭐 사건이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지만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 사안이지만은 그 사건의 의미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나 그 사안의 그 심각성에 비해서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대책특위가 만들어져서 그 어제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마치 열상, 경상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단독 범행으로 그냥 단순한 상해 이거를 좀 네. 이런 일처럼 치부가 된 게 그 뒤에 정말 숨겨진 뭔가 의도나 배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의구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특위를 만들어서 가장 집중을 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 동기 그리고 또 목적, 배후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거기에 대한 그 수사의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게 이제 저희들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흘러갔느냐. 그렇게 이제 볼 때 그 배후에 뭔가 세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했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언론에 통해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맨 처음에는 이 조선일보 단독이 났어요. 네. 열상이고 경상이다. 뭐 1cm 정도의 열상 이렇게 나오면서 단독.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별것 아닌 사건으로 만들어지고 이 가짜뉴스 이런 게 막 이제 준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 당원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이어졌고 또 단독 범이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고 그리고 또 벤츠 거기에서 띄워주신 분? 이재명 지지자가 태워줬다. 그러니까 이런 좀 선택적인 이 수사와 관련된 자극적인. 정보가 아니요. 사건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계속 나가면서 언론을 장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이고 자극적으로 네. 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정부 여당이나 뭐 아니면 보수 쪽이랑 전혀 상관없이 마치 민주당 진영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단독 범행 그리고 배후는 없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가? 그래서 그거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사건 초기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이 문자가 한 40분 내지 50분 후에 이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저도 많더라고요.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이 내용이 보면은 지금 거의 다 내용이 의식이 있다. 그리고 과도로 찔렸다. 출혈량이 적다. 그리고 노인이다. 그리고 출혈이 적다. 그리고 열상이고 열상이다. 경상이다. 이런 문자가 바로 그냥 순식간에 배포가 된 거예요. 사건 직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네. 언론이 그걸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문자들이 그 개문자가 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자작극이다. 그리고 그 흉기가 아니라 나무젓가락이다. 종이칼이다. 쇼다.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그 반응들이 쏟아지고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뭔가 배후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회의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과연 이 개문자의 주체가 어디냐. 근데 밑에 보니까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문자를 배포한 주체가 대테러 상황실이라는 건데 그래서 어제 제가 첫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어느 기관 소속이냐 이거를 밝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행안위가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행안위에서 경찰청장이 대테러 종합 상황실은 총리실 산하의 기구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인 거예요. 총리실에서 이 문자를 이 문자로 보면 총리실에서 배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본질을 이렇게 바꾸는 이 상황은
총리실에서 보낸 이 문자로 비롯됐고 그러면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국가수사본부에 방문을 해서 이 문자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을 해라. 그리고 이거는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선까지 보고가 네. 됐는지 그리고 이것의 의도가 뭔지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사건 초기에 이 사건을 수습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내용 자체가 이 만약에 정부 총리실에서 배포한 문자라면 이거는 공문서예요. 공문서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해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 측의 대응으로 일주일간 네. 그게 사건이 그냥 마치 별거 아니냐 그런 사건으로 축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조금 웃겼고 총리실에서 그렇게 나온 거라는 것도 사실 좀 놀랬는데 배우가 있나요? 왜 저런 식으로 네. 나오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아, 예, 예. 할게요. 총리실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을 민주당에서 하니까 네. 이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시면 화면에 띄워주시죠. 보도 자료 내용에 이 문자는 대테러 센터에서 보고 경찰이랑 소방이 대테러 상황실에 보고한 문자라고요. 이 보고를 국민에게 합니까? 근데 이걸 대테러 총리실에 보고한 문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는 아까도 보셨지만 대테러 상황실 발 문자로 우리 변호사님도 받으셨는데 네, 변호사님이 네. 총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 보도 자료도 허위의 공문서인 거예요. 아, 그래요. 허위잖아요. 왜냐 보고한 문자인데 우리가 받은 거는 보고한 문자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총리실에서 유포한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포를 하고는 그것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내놓은 보도 자료도 허위 사실을 적시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게 가짜 뉴스 아닙니까? 가짜 뉴스라는 것도 이거는 그는 너무 아주 경미한 표현이고요. 아. 허위 문서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네, 네. 해당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금 책임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책임자는 실무 책임자고요. 이러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한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 총리인지 아니면 그 밑에 뭐 책임자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께서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저희 대책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전체를 정부 측에서 어떻게든 이걸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뭐 자작극이나 하는 그런 파렴치범으로 만들어버리고 조롱하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정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총리님 들으셨죠? 저는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예. 예, 일단 저는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 이거를 해명이라고 하나.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부 내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최소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인정을 오히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핵심이 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지? 이 다른 건 모르겠고 온갖 허위 조작 정보의 근원지는 그러면 정부라는 걸 자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증거입니다. 네. 자인하는 증거입니다. 자인이다 이건. 네. 근데도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네요. 정부는 앞으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이제 여기도 허위 정보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이제 써놓으니까 이것도 이제 거짓된 정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유언비어라는 게 만들어질 때 네. 어딘가에서 유언비어가 만들어지면 그게 언론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입소문이 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삐락 뿌리잖아요. 그래서 삐라 뿌리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유튜브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막 유언비어가 돌아요. 그럼 그게 정치권으로 가요. 정치권에서 그게 유력 언론으로 가요. 그럼 유력 언론이 사실상 그게 나중에 허위라고 드러난 정보의 유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정부 하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렇게
괴문자가 돌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못 파서 그렇지 파고 보면 대테러 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같은 진원지가 정부임을 시인하는 게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좀 공식적으로 흘리고 쫙 뿌리면 그걸 유튜브가 받아요. 아, 그러면 유튜버가 못다한 말을 댓글에서 누군가가 막 시작해요. 예, 그리고 막 예. 따라가고. 그러니까 적어도 유튜브에서 자작극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아, 일부러 그러나요? 이게 막 뭔가 뭐 나무젓가락이다, 이 피가 뭐 이 피가 아니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에 달려요. 자작극이다, 뭐다. 그럼 이 자작극이다, 뭐다가 다시 유튜브로 올라가요. 이런 메커니즘 속에 있습니다. 이게 그 허위 조작 정보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유튜브 8개를 시범적으로 고발한. 일단 방심위에 제소했어요. 왜냐면 아, 고발은 제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과 상의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고발을 했는데 저항이 굉장하죠. 그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다시 2차 고발해요. 내일. 아. 예. 그러면 저는 테러 대책 기구 대테러 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표 테러 대책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건 진짜 법적으로 들어가서 고발해야 돼요. 관계자들. 네. 그래서 뭐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또 위원이시고 이런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 최고의 전문가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대책위가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 철저한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그런 진상 규명과 수사를 할 것을 오늘 이제 속과는 그 항의 방문을 했었고요. 내일 만약 이제 발표가 났을 때에 이러한 저희들의 우려와 그 진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혹이 있는 그런 발표를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또 대책위에서 저희들 법적 검토를 거쳐서 또 응분의 대책을 할 것이고 또 결코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묻히고 진실이 묻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시하지 않고 끝까지 파헤치겠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이 방송을 혹시 나쁜 마음 먹은 그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섬찟해가지고 아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런 말 하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도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그리고 위원 최민희 두 분의 말씀 새겨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화가 났지만 1cm 10대 열상 이런 것도 다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난 거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간 거는 그 이후에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 저열한 이 언론의 프레임과 메커니즘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더라. 특히 처음에는 헬기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구급차까지도 난리를 치는 걸 보고서 야 이건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 솔직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리 총선 관련해서 지금 여론이 좋지 않고 여당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민심이 바뀐다는 것처럼 네. 이걸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인가 이런 의심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거. 아주 투명하게. 그거. 네, 그거 뭐예요? 이제 저희가 국민소통위원회가 종편이나 뭐 그런 댓글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인터넷상의 여론 흐름을 봐요. 그렇죠, 봐야죠. 구글도 네. 보고 다 보거든요. 커뮤니티도. 그런데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했습니까? 네, 실패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느끼는 괴리 현상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서 느낀 게 당시 언론 보도 그리고 소위 그 언론과 가깝다고 느껴지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대로라면 김태우가 구청장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엑스포도 똑같죠. 네, 네. 엑스포도 그때 당시 언론에만 보면은 우리나라 막 우리나라가 됐어야죠. 엄청 됐어야죠. 근데 네. 29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흐름과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여론 흐름이 괴리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너무 그게 동조화될 다행스럽네. 때가 있고 괴리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괴리 현상이 나타나서 사실 보수적인 커뮤니티에 등장하는 보수적인 유저들도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 있잖아요. 무슨 자작극이다. 소수, 네, 극소수.
이건 너무한다 우리도 이런 분위기가 더 커요. 예, 그리고 오프에서 네. 저는 요새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오프에서는 단 한마디 이런 말 하는 사람 못 만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수적인 분들도 저에게 와서 귀뜸으로 이재명 대표는 회복은 됐나요? 이렇게 조용히 물어봐요. 크게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친구들한테서 따당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만 보면 나라가 막 이상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들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 보니까 네이버 댓글 장난 아닙니다. 계속 정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정도로. 네이버. 네, 왜냐하면 이 네이버하고 또 다음하고 댓글이 조금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의 보수들이에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보수적인 분들도 만나고 계셔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네이버 댓글이 엉망인 것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진보 보수 유저들을 분석했을 때 그렇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요 상태에서 사실은 여론이 안 잡힌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지? 이게 사람이 테러를 당했는데 갑자기 헬리콥터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누구 역할이 중요하냐? 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요? 민주당이 프레임을 헬리콥터 얘기하는 거 유치한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사람의 목숨을 놓고. 본말 전도죠. 본말 전도죠. 네. 그러니까 대책기구를 일단 만들었다는 게 민주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명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 테러이며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다. 살인 미수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리고 헬리콥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홍준표 대표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야당 대표는 총리급인데 이런 대우했다고 특혜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건 정치가 분열되고 상대방을 악마화한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한 게 누굽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제일 정확하게 규정을 이번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또 가장 이제 전 용감하다고 금방 생각해요. 이 와닿는 그런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이제 법률적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바로 발생하자마자 거의 프레임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경상이야, 맞아요. 열장이야 네. 이러더니 그 별거 아닌 경상을 입은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까지 갔어. 이거는 특혜야. 뭐 지방 의료를 홀대해서 뭐 이런 걸로 가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식의 프레임이 전환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께서 어느 테러로 저는 이거는 테러 2차 가해 테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나 이런 언어적인 테러에 의해서 2차 가해를 또 받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닥터 헬기를 과연 타는 게 맞냐. 그리고 오늘 그것 때문에 뭐 또 고발까지 당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 서울대병원 집도하신 그 예. 선생님이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회라는 분한테. 이 닥터 헬기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누구나 뭐 저 닥터 헬기 타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뭐 그렇게 앞으로 그럴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이제 일부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개인이 내가 뭐 헬기 타고 싶다 해서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료진의 판단 그러니까 전원할 의료진 그리고 전원을 받을 의료진 또 소방당국 헬기를 운영하는 당국 여기서 그 정해진 규정의 범위에 따라서 헬기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헬기를 탄 거고 특히나 이런 그 거의 정맥이 60 경정맥 여기 거의 즉사할 수도 있는 그런 부위에 60%의 경정맥이 손상이 된 사안이라면 이거는 누구나도 더구나 백주대낮에 거의 테러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그런 이제 피해자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그 충분히 규정상 헬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혜라고도 보기가 어렵고 네. 그냥 정해진 절차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 건데 이게 그런 프레임이 전환된 이 부분도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에 다시 돌아가서 네. 이 정말 전대미문의 엄청난 야당 지도자에 대한 테러고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고 이것이 왜 어느 세력이 이걸 축소하고 그 의미를 왜곡하려고 하는가 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네. 일이다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 새날 회원님이시죠? 이태림님께서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원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날고 싶은 닭 푸드득님 1현3이 올 상반기 대박운입니다. 잘 됩니다. 내 자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한동훈 위원장이 사진 찍자고 하는 아이와 같이 사진을 찍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제가 이 기사 잠깐 살펴봤거든요. 네네. 네, 뭐 우선 저에게 들어온 가장 그 기사 중에 쫙 들어온 게 법적 조치를 취했다. 네. 어떤 법적 조치요, 누가? 국민의힘이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진보 유튜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 네네네. 이게 다 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응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네. 예.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만으로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노변도. 이게 막 그렇게 고발을 네. 막 탈락할 일인지도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사가 명확하게 어떤 네. 일이 있었고 뭐가 네. 있었고 이렇게 자세하지가 않아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8일 친민주당 성향의 정치 유튜브 채널 정치 10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아동학대 현장을 즐겼다. 이런 제목으로 한 1분 34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영상이었느냐 보니까 지난 4일 청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위원장이 한 어린이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순간 한 3, 4초 가량 정도 찍는 과정이 이제 영상으로 보여지면서 한 위원장이 한 초등학생이 건넨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는 과정 중에서 손팻말을 요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두 명, 그러니까 한 위원장과 아이 사이로 이제 누가 집어넣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초딩의 맹세입니다.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튜버가 이 장면을 해설하면서 이 피켓을 아이가 직접 만들었겠냐.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그런데 한 장관이 피켓을 딱 보면서 너무 흐뭇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와 사진을 찍더라. 피켓을 들이민 사람의 행위는 아동학대이고 한동훈은 이 상황을 문제의식 없이 즐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아동학대, 그러니까 그 피켓을 이렇게 보면서 이 상황을 즐겼냐?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가짜뉴스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네. 국민의힘에서 이랬다는 네, 그 네. 얘기죠. 예. 그런데 이 얘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 이 네. 사안 자체가. 예. 왜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 게 맞나부터 따져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유튜버가 주장한 거겠죠. 네, 그래서 예. 그 영상을 못 봤어요, 일단은.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거를. 근데 그게 옆에 남자 그 안경 낀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있는 그 옆에 빨간 넥타이를 아저씨는 이분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분이 이렇게 팻말 이 A4 용지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서 그 앞에다 딱 이렇게 둘이 사진 찍는 바로 앞에다 이렇게 딱 대고서 그 글씨가 크게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유치한 그 피켓의 내용을 한동훈 위원장이 보고 너무 행복했다는 게 점이에요. 그 경호들에 둘러싸여서 이 표정이었나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하고 싶었던 국민의힘의 변명이나 주장 내용은 언제 한동훈 위원장이 흐뭇하게 바라봤느냐.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그 팻말을 이렇게 치운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근데 치운 게 제가 보기엔 있나요? 치운 건 아니에요. 치운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아저씨가 치웠어요. 빨간 넥타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 사안은 그렇게 뭐 그걸 그러니까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또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짜 뉴스가 우리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기 한 2,500건 정도가 네, 지금 접수가 들어와 됐다고. 있고. 잠깐만 정정하겠습니다. 저 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님이 예, 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왼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이렇게 딱 짚고 있었는데 그 왼손으로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우라는 제스처를 했다. 그래서 그 빨간 넥타이 아저씨가 할 수 없이 치웠다. 요겁니다. 그 치우게 한 건 잘한 거네요. 잘하셨죠, 당연히. 그건 네,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그런데 하셔야죠. 예. 뭐 그래서 그 팻말 누가 한동훈 장관이 아동 학대를 이게 저는 뭐 이 얘기 계속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아동 학대라고 할 근거도 또 그만하죠. 아, 이거는 그만해야 잘못된 돼. 거고요. 네, 예,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동학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잘못이지만 이걸 또 이렇게까지 고발하면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막 지켜 올려 세워주고 이런 모습이 조금 너무 과하지 일단 않냐. 한쪽은 유치하고 유치함과 참을 수 없는 유치함.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부럽습니다.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하려는 그 열망.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부럽다가 오늘의 결론이었습니까? 네. 네. 자,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 위원장이 그 아이가 가져온 팻말을 보고 이상해서 다른 손으로 뺏은 다음 셀카를 찍고 그 후 내용을 보고 고개 저으며 이러면 안 된다고 뒤집어서 돌려준 것인데 아이 얼굴까지 노출시키면서 왜곡 선동한 것은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앞쪽을 향해서 이 팻말이 있었거든요. 뒤에는 글씨가 안 보여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 앞에 팻말에 쓰여진 글씨를 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디테일이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의 여왕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손부터 먼저 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좀 아니 뭔가 그냥요. 이상해요. 한동훈 위원장 학대라고 주장한 유튜버 특검하세요. 그분이 잘못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분이 잘못하신 거고 그분 압수수색 하세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저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오버해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우리가 똑같아질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자, 그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이렇게 언론이 사랑하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냥 자기 사진 찍는 거 말고 좀 뭔가 큰 틀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인재영입 위원장도 본인이 공동으로 했고 또 비대위원도 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고 힘들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불시착이죠. 사랑의 불시착인데. 네, 불시착이고 네. 정치에서 이제 사실 모든 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삐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 체제를 저는 그래도 총선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고 우리 김현 의원과 전현희 위원장님은 중간에. 이게 이제 또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제 얘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저는 걱정이 좀 되고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 되고 나서 1, 2주 반짝 조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지금 제자리입니다. 원위치.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대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이제 규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 전국을 관통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합의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한동훈 효과로 오른다.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려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특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특검을 통과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간다면은 사실은 이 국힘의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매우 두려운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그 앞길은 정말 탄탄대로고 그렇죠. 윤석열 제2의 윤석열 가능성도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태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된 걸로밖에 볼 수 없는 지금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이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총선 전에 오히려 이제 그 역할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처음에는 연착륙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불시착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자, 보입니다. 그런데요.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으로 그분은 또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하고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야 나는 말 못하니까 네가 나가서 이랬는지 아니면 뭔지 비대위원 또 잘못 뽑은 건지 아니, 그분이 이제 그 옥체 보존하실지 지켜보면 되죠. 그래서 그게 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궁금해하는 와중에 이런 제목이 딱 눈에 띄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옷 잘 입고 술 안 마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나 보다 그러고서는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옷 잘 입고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 한동훈은.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위원장은 아바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런 주장인데 대신 차이는 그냥 술을 안 마신다는 거. 한동훈 위원장은 술 안 마시니까. 또 그리고 옷을 되게 잘 입는다는 거. 이 두 가지 말고는 똑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럼 별 그런- 감흥이 없는데요. 아니 저는 되게 감흥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윤석열이라니까요.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다 그렇게 네. 생각했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특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총선까지 계실지가 그래서 걱정된다는 얘기들을 그래서 하는 제가 거죠. 틀릴까봐 걱정이라고요. 맞아야 되는데. 네. 제가 잘 안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아,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 내기를 할까요? 그때 내기하지 절대 안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개평 뜯어 먹는 걸로. 자, 여기 마무리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 좀 남겨놨는데 이 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2월달에 창당한답니다. 그리고 11일 날인가 탈당한다는 얘기잖아요. 10날인가 11일 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벌써 4만 명 이상 지금 모았고 그래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막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투표할 의향.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1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투표할 의향이 6.9%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었어요. 제가 자세하게 막 설명하기 싫어서 그냥 대강 말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투표할 의향에서 더 높더라고요. 34% 정도 됐고 국민의힘은 31% 정도 됐고.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차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차려도 결과론적으로 빠져나가는 물론 이 민주당 쪽에서 좀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중에 가면 좀 정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원칙과 상식의 그분들도 지금 하루 남았어 이러면서 조응천 의원이랑 몇몇 분들이 이제 막 자꾸 이재명 대표를 압박을 하면서 우리도 나갈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 우선은 제가 합류할까요? 조응천 의원께 공개적이며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네.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조응천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뭐 그렇게 됐다.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 그냥 그리고 경선하고 공정하게 경선하고 깨끗하게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남양주 갑 지역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조응천 의원을 2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의 맹주로서 도전자인 저와 공정하게 경선합시다. 뭘 탈당을 합니까? 사나이가. 사람이. 예. 근데 괜찮아요. 그분 거기서 2선이나 하셨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제가 자산이라고. 불리하죠. 제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죠. 아니 게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 의원님을 조 의원님을 제2의 DJ라고 막 추켜 세우고 그러지 그런 않았습니까? 식으로.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이낙연 대표님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게 DJ는 평생을 민주화 운동하시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거쳤지만 우리의 조홍천 의원님은 좋은 학벌을 바탕으로 모든 정권에서 승승장구하신 분인데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저하고 공정하게 경선하시고 사람이 당적받고 그러면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참 정치가 비정하다고 느꼈어요. 아 왜요? 대표가 1mm만 더 들어갔으면 현장에서 그냥 즉사할 즉사할 수도 수도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엄청난 정말 일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겨우 며칠 지났다고 그 대표한테 당대표 그만둬라. 하루 오늘까지. 남았다. 하루 오늘까지. 남았다 이러고. 그게. 예. 네. 오늘까지 답 없으면 우리 내일 4명이 탈당할 거야. 근데 다행히 윤영찬 의원은 좀 망설인다는 보도가 나와서 조금 덜 비정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정치 비정한 거네요. 비정하죠. 솔직히 조홍천,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11 민주당 탈당 예고. 그러고 난 다음에 X에 나 탈당 인증샷 올린 사람들 많다 이런 것도 게시가 됐고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다음에 민주당 너무 끔찍하고 싫었다. 뭐 이런 게 자꾸 올라온다. 뭐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조홍천 의원님하고 나는 정정당당히 경선할 테니 탈당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지금 최민희 의원님의 네. 얘기인데 그냥 하시라 그러는 게 본인에겐 좋은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아니요. 저는 싫어요? 애초에 갈 때부터 공정하게 경선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현역 의원을 단수공천하자 이런 흐름이 생긴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화내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발 그 현역들 단수공천만 하지 마라. 나는 경선만 붙여달라. 이게 제어의 그 호소였습니다. 근데 정세균 전 총리도 내가 이재명 대표 만나서 민주당 분열하면 당신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또 오늘 기사에 또 나왔어요. 정말 분위기 안 좋은데요? 이재명 대표도 참 기구합니다.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네. 윤석열 정권이 1년 6개월을 탈탈 털어서 가족까지 정말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 정도로 그렇게 털어요. 공권력을 악용해서. 그렇죠. 그리고는 언론이 팬으로 막 난리쳐요. 그러면 또 이 혀로 유튜버들이 죽여요. 네. 그리고 당 내에서 전직 총리 3분이 또 그러니까 조금 우아하게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만두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원상 4분도 또 그러고 나 협박해요. 나 탈당. 저는 겁박으로 보여. 대표직 내놔. 안 내놓으면 우리 탈당할 거야. 이건 제가 참 노무현 대통령도 지켜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켜봤지만 이렇게까지 다섯 방위에서 이렇게 협공당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뭘 해도 이재명 탓이야. 뭘 해도 이재명이 나쁜 놈이야. 뭘 해도 이재명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서 일 모양이 됐어. 이거예요. 이게 기승전결이 따로 없어요. 모든 결론은 이재명으로 통한다요. 잘한 일도 이재명 때문에 약간 색깔이 변해 못한 일은 정말 이재명 나쁜 놈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모든 언론이나 이런 힘 있는 자들이 계속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네, 너무 심해요. 또 우리가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그 민주당과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가장 직면해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직면해 있는 위기는 지금 윤석열 정권 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강력한 이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야당은 숫자가 많더라도 그는 힘이 약하잖아요. 저쪽 네.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나 야권이 승리를 하려면은 정말 똘똘 뭉쳐도 부족할 그런 상황인데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실 그 화살이나 이런 이제
그런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내부 총질을 하는 거는 도대체 그 목적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 심판 같은 그런 양상으로 어이없는 양상으로 이게 바뀐 게 이 주객이 전도됐다.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보고 있노라니 정말 답답하고 우리가 지금 외부를 향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할 말을 하고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그 리더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에게 이러한 공격이 집중이 되는지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총선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똘똘 뭉쳐서 분열하지 않고 단합해야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고 또 우리의 목표가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승이잖아요. 적어도 대통령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부권 이런 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져야 이 지금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이낙연 대표님도 정말 저는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시는 걸음 다시 회군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야권이 똘똘 뭉치는 그런 데 선봉에 서주십사 하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래도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사실 지금 우리 이 두 분의 호소를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하고 뭔가 좀 같이 한번 해보려는 얘기를 지금 움직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뉴스마트에서 여론조사를 오늘 발표를 하나 했는데 여기서도 이거였었어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랑 만날 것을 예고한 상황에서 두 신당이 하나로 합치거나 연대하는 가능성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찬성한다 19.8%, 반대한다 57.9%. 그러니까 둘이서 연대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절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이게 뭔가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원칙과 상식 그분들이 같이 합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뭐 현역 의원이 뭐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좀 주춤주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오히려 본인이 좀 이준석 전 대표랑 뭔가 좀 연대를 하려는 생각 같은 것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굴욕이죠. 그건 굴욕입니까?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요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아까 좀 전에 이제 왜 이재명 심판론처럼 가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동안에는 여당 심판론이냐 뭐 정권 심판론이냐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물어봤었었는데 그렇게 물어봤었을 때보다 오히려 이번에는 야당 심판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이제 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가 37.1%가 나왔고요. 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가 54.4%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렇게 야당 심판이라고 하는 걸 오히려 그 키워드를 넣어서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이거 조사했을 때 이게 지금 12월 둘째 주였거든요. 그때는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해서 물어봤을 때보다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커졌어요. 차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기득권 세력과 언론과 국힘의 의도 그리고 저는 아는지 모르지만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내에 몇 분들이 그 언론에 포위된 사고 포위된 네. 사고 속에서 나오는 행태라고 저는 봐요. 저는 평생을 언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거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사실은 옛날 같으면 그 조선일보가 쓰고 그걸 KBS가 메인에서 받으면 의제가 됐는데 그게 하나의 세계로 축소돼 버렸어요. 그들만의 세상으로. 네, 그들만의 세상.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에 아직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포획되어 있는 동원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옛날 같으면 벌써 끝났죠.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계속 정권 심판론을 아무리 약화시키려고 그래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예, 벌어져요. 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테러를 정치 테러로 명확히 알고 있고 이것은 홍준표 시장 말대로 특정 세력에 대한 집권 여당의 악마화가 배경이고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갈수록 이재명 대표가 DJ 이런 거예요. DJ가 당한 일, 노무현이 당한 일, 문재인이 당한 일 이거를 안 좋은 일을 다 복합적으로 겪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의 나쁜 점, 이명박의 나쁜 점, 박근혜의 나쁜 점 그러네. 그걸로 똘똘 뭉친 정부다. 이 인식이 너무 확고해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께서 너무 그렇게 보수 언론이나 종편에 끄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 진짜 새날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아님께서 5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전현희 위원장님, 최민희 의원님 말씀 들으니 힘이 납니다. 지지자들은 너무 참담하고 분노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정치 테러 규탄 대회를 열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강력하게 윤 정부에 항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저희들의 뜻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후원금 좀. 최민희 의원님께 네, 그리고 후원 계좌로. 남보르 간이님께서도 네. 저를 도와주셨고요. 아까 최민희 의원님 후원 계좌에 입금했어요. 좋겠다 생각하신 거죠? 최민희 의원님 후원 계좌 입금했어요 하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그래요? 지나가서 제가 고맙습니다. 다시 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민생을 위한 개혁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동행하는 저는 최민희입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이고요. 예쁜 이 색깔, 색깔 이름이 뭐죠? 너무 예쁜데요. 437-201-04-350412. 여러분 못 외우니까 그냥 찍어서 가세요. 캡처하십시오. 화면 캡처. 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잊혀진 인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김현 의원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너무 지나버렸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허위사실 유포 대책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위원 최민희, 참관인 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